얼마 전에 저의 퇴사와 제가 화장품 브랜드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쇼츠 영상으로 제가 올렸었는데요. 예상외로 조회수가 15,000회가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놀랐었어요. 또 이 영상이 계기가 되어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 제안을 주셨어요. 퇴사 후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기획 기사가 있는데 그 영상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가 거기 같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좀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스킨케어 뷰티 유튜버 책꿈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30대 초반에 대기업 7년 때 퇴사를 했고 이제 30대 중반에 또 엄마로서 새로운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책꿈이라는 사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의 퇴사 과정, 또 시행착오, 지금 브랜드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좀 편하게 전해드리면서 과거의 저처럼 오랜 시간 퇴사를 고민하고 또 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2012년도에 콘텐츠 업계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혀 다른 분야인 비누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업도 하고 비누 브랜드를 운영했었어요. 지금은 또 새롭게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꿈을 갖고 첫 번째 제품인 샴푸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늘 PD였어요. 제가 한 4살, 5살 막 이때부터 대중가요랑 방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끔 제 나이에서 알기 어려운 연예인이나 노래를 아는 저를 보고 남편이 너 막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요. 또 아이돌도 좋아했고 라디오 듣고 음악방송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 저와 동년배이시라면 무한도전 팬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저도 무한도전을 보면서 예능을 만드는 그런 제작 PD의 꿈을 키워왔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방송국 입사 준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도 국내에 없었고 종편 채널이 막 이제 생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들어가기 어렵지만 방송국 시험은 정말 문이 좁았고 서류 통과 자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좀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불안한 취준생의 길을 오래 걸어갈 자신도 없고 좀 환경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탈락을 겪은 후에 좀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제작 PD가 아니라 콘텐츠 기획, 유통 이런 직무로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 케이블 방송국의 콘텐츠 편성 기획팀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작 PD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방송에 뭔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좀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안도감도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은 시청률 보고, 분석 업무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입사 초기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청률 뽑고 보고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고요. 물론 좀 연차가 쌓이면서는 시청률만 다루던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편성표나 채널 라인업을 짜는 그런 업무를 하기도 했고 뭐 시간적인 여유도 좀 늘어났지만 여전히 보고서나 문서 작업 위주의 일 속에서 제가 이런 방송 콘텐츠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면서 좀 무기력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고요. 회사에서 인간관계도 넓히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면서 그냥 혼자 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초에 제가 원했던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갈증도 계속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좋아하는 비누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드는 일이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비누의 매력을 느낀 이유는 먹는 것처럼 만들고 나서 금방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가끔 쓰는 그런 게 아니라 화장품이란 건 매일 쓰잖아요. 거의 매일 만지고 쓰고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 과정,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비누랑 화장품을 계속 배우기 시작했고요. 출산을 하고 회사를 쉬게 된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누 공방과 비누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주 잘 됐고 아주 행복했고 저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퇴사를 하세요. 이런 해피엔딩이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느끼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먼저 제 첫 번째 아쉬움은 회사 안에서 뭔가를 극복해볼 시도를 하거나 좀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것들이 참 아쉬워요. 제가 딱 한 번 이직을 시도했었는데요. 지상파 방송국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최종 전형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직무 변경이라든지 이직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한 번 탈락을 한 경험 때문에 좀 안 될까봐 미리 좀 방어 기제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틀에 갇혀서 도전하기를 좀 귀찮아하고 사실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이동을 시도해 보려면 해볼 수 있고 이직도 좀 더 도전했다면 또 모르죠. 제가 제작 관련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회사 있을 때는 하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 밖으로 나와서 저는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랑 그 무게감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작업실을 계약하고 준비를 했고 퇴사를 한 다음에 이제 공방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제 좀 두 번째 아쉬움이에요. 추진력과 성급함 사실 되게 비슷한데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성급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비누와 관련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던가 뭐 좀 인지도를 쌓아놓은 게 아니고 혼자 막 수업만 들으면서 인풋만 쌓았던 상태잖아요. 많이 배우긴 했지만 사실 외부적으로는 그냥 레벨 0인 상태인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도 지금 레벨 0인 그런 상태였던 거죠. 원래 뭐든 시작 단계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든데 이 돌쟁이 아이와 또 제 일이라는 이 또 다른 신생아 이 두 명을 동시에 키우기를 한 것과 다름없는 선택을 내가 했구나 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됐어요. 남편과 둘이서 아이를 키우면서 손수 공방 인테리어부터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시작하는 데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창 올인해서 막 시작할 때 에너지도 많이 못 쏟았고요. 좀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회사를 다닐 때 좀 사이드 잡으로 이런 걸 좀 했다든지 저의 인지도를 좀 쌓았다든지 외부 활동을 좀 더 하면서 기반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또 그때 또 육아와 코로나 시기도 겹치면서 공간 활용도 잘 못하고 매출도 잘 못 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또 한창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오프라인 공간 활용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수익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 이제 세 번째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알리고 또 나의 비누 공방을 비누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온라인 유통으로 다른 걸 판매해서 좀 매출을 좀 보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뭐 빈티지 소품이나 인테리어 뭐 리빙 주방용품 이런 것까지 매입도 해서 판매를 하고 위탁 판매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수업도 하고 비누 판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선을 넘어서 제가 뭐 조화 같은 것도 팔고 마스크 같은 뭐 이런 생활용품도 팔고 막 그랬어요. 사실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뭐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진짜 잘 파는 셀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퇴사를 했으면 적합한 행동인데 사실 제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본질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수익이 떨어지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다른 카드를 꺼내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수익이 잘 난 것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수익이 잘 안 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노력 대비해서는 수익을 많이 남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때 한창 엔잡러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다들 막 엔잡 하니까 뭐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되게 능력자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왕 퇴사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좀 이렇게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연예인들도 모델이 배우도 하고 예능도 하고 뭐 가수가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자기 본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그 팬층과 후광을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쉽게 확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본업 존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단 자기 본업에서 잘해야 다른 영역들도 빛이 나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 하나에서 임계점을 뚫는 게 먼저라는 걸 그때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당장 제 눈앞의 수익만 보고 제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매 활동을 하다가 정작 제 출강 의뢰가 들어오면 내가 이걸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돈을 따지기도 하면서 제가 성사를 하지 못한 강의들도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참 본질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3년 정도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그런데 늘 뭔가 버겁고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은 없고 유지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방 계약 막바지가 돼서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또 이걸 계약을 하고 이어나갈 자신이 없고 에너지도 없더라고요. 3년 만에 공방을 다 정리하고 다시 이제 원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게 된 점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지속적으로 먹고 산다는 거의 의미는 진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보고 알게 됐어요. 그 김미경 강사님의 책인 김미경의 마흔수업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문화센터 취미반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피드백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취미로 하면 남들 말에 삐치고 사업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법이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되게 뜨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출산 후에 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육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핸디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일을 사업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비누를 하고 싶어서 배우던 때처럼 일을 좀 문화센터 취미반처럼 대했던 게 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를 제 일을 알렸어야 되는데 왠지 저는 막 그거를 저 이런 거 했어요. 저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쑥스러워하고 남편이 저한테 뭐 수입 계획이나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을 때도 좀 대충 얼버무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의 가장 큰 핸디캡은 육아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좀 사업가로서 그런 마인드셋이 진짜 부족했던 거구나. 그게 저의 가장 큰 핸디캡이었구나. 저의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온라인 판매들만 이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남편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걸 잊지 말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그때 맞다. 내가 퇴사를 왜 한 거지?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좀 다시 저를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손석구 배우님이 나왔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거기서 미정이라는 그 주인공이 늘 뭔가 채워지지 않고 어디에 갇힌 것만 같은 이 삶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결심을 적어나가고 행동하면서 결국 이루거든요. 전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변하려면 아무리 뭐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스스로 깨닫고 좀 결심해서 행동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의 브랜딩 일지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좀 글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뭐 거의 아무도 안 보니까, 제 블로그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괜찮다, 솔직하게 쓰자 생각하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나의 과정도 솔직하게 좀 돌이켜보고 그때그때 느낀 점들, 매주 공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글을 쓴 지 거의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획자, 제작자가 되는 게 진짜 내 본질이구나, 내가 이래서 퇴사를 했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이제는 좀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화장품 만드는 엄마, 책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저의 좀 원싱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공모전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을 계속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브랜드 매니저 과정 수업도 듣고, 올해는 코코 챌린지라는 KTNG에서 화장품 창업 공모전에서 최종 전형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뷰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또 공유도 하고 있고, 이제는 저라는 사람을 좀 쌓아가고 알리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는데, 남편이 그래서 또 결국 PD 꿈은 이렇네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이제 지난 3년간을 이제 비유해보자면,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연필만 열심히 모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비누라는 연필을 골라서 열심히 깎다가 생각보다 깎는데 오래 걸리고 손도 아프고 저 연필이 좋아 보이는데 저게 대세라는데 이러면서 다른 연필을 사서 모으고, 그거를 조금 깎다가 말고 또 다른 연필을 찾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좀 기웃거리는데 제 에너지, 시간, 비용을 다 쓰느라 정작 어느 하나도 글씨를 쓸 만큼 뾰족하게 깎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랑 제 브랜드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써내려갈 수 없고 알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연필 하나를 뾰족하게 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내려가는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인격적을 넘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내려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싫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할 때가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절대적인 시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제 어느새 저도 퇴사한 지가 꽤 됐고 30대 중반의 엄마가 됐는데요. 이제는 좀 돌아가지 않고 기웃기웃하지 않고 계속 저의 것들을 좀 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서 사부작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일을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과 관계에도 맺어 나가고 싶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풀어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뷰티 컨텐츠들과 함께 저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첫 번째 제품인 샴푸바를 만드는 과정들도 조금씩 영상으로 소개해 볼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퇴사와 또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꿈이었습니다.